네, 강포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거의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중에는 보유하지 않은 종목군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찍고요. 보유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삼성전자 영상을 찍었을 때 뭐 제가 그 반도체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봐야 되고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죠? 한미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 결을 같이 한다는 거죠. 종목이 움직일 때는 무조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여야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테마가 형성이 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고, 돈이 들어오려면 그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멘텀의 끝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계속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전은 이제 시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전을 볼 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게 두산이 있고요. 우리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강한 종목을 골라봐라. 그럼 지금 당장에는 두산이 가장 강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22,000원을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래부터 대장이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15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도 그쵸,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그때와는 다른 점이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즉 상승하는 이유, 호재, 이슈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원전에 대해서 좋아지는 인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의도적인 조금 그런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이 지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요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무탄소, 탄소 배출이 안 나와야 되는 점, 그리고 에너지원. 그렇죠. 지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변압기 수입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리고 있고 그런 수혜를 한국 시장에서 받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원전 말고도 전기 부족 사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 뭐 송배전이나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생산 자체, 그리고 생산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렇죠,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은,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격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 원전 말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HD 현대일렉트릭, 자, 요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대일렉트릭은 23년도에 들어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시세를 준비했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주식은요, 즉 주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차트 유형을 가지고 있고, 뭐 바닥을 두 번 짚고 뭐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신고가 돌파하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딱 신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부족 사태가 애초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23년도부터 나왔거든요. 나오기 전부터 여기 보시면 고가 구간, 그렇죠? 고가 돌파 구간을 애초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22년 초부터 주가를 보면 10,000원대부터 지금 거의 뭐 15,000원, 6,000원이죠. 30만 원까지 몇 배입니까? 이거 20배예요. 20배 올라오는 중에서도 아직까지 주가가 안 꺾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전기 부족 사태가 계속되니까, 그렇죠? 이 시작점에 있는 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차트를 봐야 돼요. 왜? 가격을 봐야 되니까. 자, 보세요.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물 소화 과정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받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을 봐라. 즉 고가 돌파를 하는 종목들을 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즉 SMR을 포함해서 원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을 반영됐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 즉
이렇게 눌림목을 받고 올라갑니다. 이 눌림목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이격 조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22편까지일 수도 있고 62편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이 그대로 있죠. 첫 번째 돌파하는 구간에서 떨어지고 반등 확인했을 때 한 차례 매수를 했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SMR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랬을 때 하락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까지. 자, 이때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을 두산에너빌리티만 공략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자 보세요, 23%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전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도, 다른 어떤 종목에서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수익이 나온다는 점 보세요. 매수매도 이게 한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수매도 이게 한 11% 정도 되고, 여기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매도 여기까지 50%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공략해야 꾸준하게 수익이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제 매수 타점을 2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이에요. 즉 지금 매수 22,000원보다 지금 싸다 그래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또 사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자 내용 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6월 12일 날 한 얘기인데, 자 21,100원일 때 보세요. 물량 충분하고 22,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해야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2주 안에 처리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매도까지 완료된 매매를 보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보면 75%씩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2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근데 이렇게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적인 부분,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 그쵸?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다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 기술.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2주 안 걸리죠. 근데 순차적으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진짜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두산부터 한번 볼게요. 두산 이쪽 구간에서 제가 15%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 6월 말까지 진행하면서 23% 정도의 수익을 추가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한 게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쵸? 정확하게 6월 달부터 매매를 했죠. 오늘 7% 정도 상승 구간인데,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 나오는, 그쵸? 여기 SMR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TK 신공항 첨단 산단에 4조 원 규모 SMR 건설한다. 대구 신공항 뭐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차세대 SMR 건설에 수십억 달러 더 집어넣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빌 게이츠는 AI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MS의 지금 수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티아 나델라가 수장이죠. 근데 빌 게이츠는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여기 지금 AI 시대를 연 게 마이크로소프트이기도 한데 빌 게이츠의 입김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지금 전기 부족 사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탄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니즈가 높은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다 돈을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아직까지 안 넣었죠. 넣겠다잖아요. 넣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타점을 안 잡으면 어디서 타점을 잡겠느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22평을 이번에 딛고 갈 건지, 62평까지 빠지고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소통방에서는
주식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쵸? 뭐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보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쵸?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내가 매매를 잘못한 겁니다.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담아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고가 돌파가 먼저 나오면서 시세 구간을 만들어낸다. 시세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는 가격이 먼저 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지만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심리를 지켜야 되니까,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분류를 해놔야 되는 건지를 다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